안녕하세요, 킨더부스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혼란의 시국을 보내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안녕히 잘 지내시나요? 킨더보스들도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러 모였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보다 엄마와 아이의 거리두기가 절실하다는데요. 거리두기 잘 하고 계시죠? 편하시다면서요? 저희 회의하는데 김쌤이 우리 아이들은 힘들지 않다며? 저는 진짜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2019년 겨울 12월부터.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이네요, 벌써. 네. 그리고 또 지역이 달라서 방학이 연결됐던 네, 어쨌든 네. 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오랜 기간 이제 아이들을 가정에서 보고 계시면서 힘드실 텐데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뭐가 필요한가도 고민하게 되고 나의 교육관을 또 더불어 보게도 되면서 이 미처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그런 구멍들이 사실 좀 보여요. 눈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너무 보이다 보니까 내가 이걸 안 했었나? 내가 이걸 좀 놓쳤었나? 하는 후회도 사실 들 때가 있고요. 그런 순간을 지내면서 혹시 우리 킨더보스들은 어떠한 교육관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부분들이 또 후회가 됐는지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킨더보스들은 우리 아이들 이제 하나, 둘 키우시면서 어떤 교육관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시나요? 저는 유치원 시기까지는 자신감이면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고 친구들의 관계에서조차도 자신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인기도 좋고 하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이거 터지니까 제일 후회되는 게 그때 좀 더 놀 걸. 주말에 정말 집에 있은 적이 없거든요. 저희는. 그렇죠. 네. 주중에는 이제 일을 했었으니까 일을 하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뭐 어디든 예약을 해서 산이며 들이며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거를 못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주중에도 놀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신 무슨 얘기를 나눴었냐면 우리가 밖에를 못 나가고 어디를 못 놀러 가니까 이 시기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는 이제 집을 무조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 다독여서 좀 힘들지만 책도 좀 더 읽고 못했던 공부들도 좀 더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죠. 자신감과 놀기 네.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네. 그럼 허쌤은? 저는 이제 우리가 유아교육에서 배웠던 거가 사실 유아기 때는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우리 아이한테는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아빠랑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아이한테 인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주지시키려고 또 기본생활 습관도 잡아주고 또 인성교육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킨더보스로 모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왜 그런 거에는 미처 관심을 이렇게 좀 적당하게 좀 두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지금에서 많이 남네요. 그러실 수 있죠. 네. 저도 제가 운영하는 기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의 정서라든지 뭐 바쁜 엄마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구멍이라면 구멍일 수 있겠지만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 그리고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게 이렇게 아이가 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도 사실 이제 학습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거 계획을 세우는 거 내가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것들은 가정에서 좀 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었고 그중에 제일 이제 중요한 건 정서적인 부분인데 아이와 나의 관계를 재정비하면서 조금 사춘기를 무난하게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서 지금 관계를 망치지 말아야지 하고 있지만 학교에 갔는데 저는 여기에 이 킨더보스들 중에선 그래도 가장 열혈맘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 뭐 중등을 끝냈다,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아직도 그거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관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도 성찰을 하면서 그래도 이 부분은 계속 꾸준히 좀 아이에게 지도하고 있다라는 홈스쿨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표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은 뭐가 있으세요? 꼭 꾸준히 이런 거는 습관을 잡아주면서 꾸준히 시키고 있다라는 내용. 저는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육아만 전념한잖아요. 그때 제일 잘했던 거는 아침형 인간을 만든 것 같아요. 아이들이 8시 이전에 대부분 일어나요. 그래서 7시 반에는 늦어도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저는 뭐 영어라든지 뭐 수학도 좋고 뭐 그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저는 일단 영어를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상 영어를 하는데 그 전에는 저랑 이제 영어를 좀 공부를 하고 기관에 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아이가 그날 해야 될 과제들을 아침에 일단 한 과목은 끝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후에 4시 이후에는 할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저는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해요. 그럼 책도 읽고 요즘은 노트북을 새로 받은 이제 첫째는 열심히 타자 연습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일단 영어 같은 그런 인지적인 거에는 학원을 하나도 안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도 뭐 좋아하는 태권도 학원에 간다든지 모르는데 지금은 못 가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오후 시간을 보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어머님들도 좀 아침에 뭔가를 좀 하고 가면 오후에 진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놀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힘든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습관 잡는 거는. 근데 일찍 자요. 10시면 또 자요. 저는 아침형 인간도 저녁형으로 바꿔놓 성찰합니다. 네, 허쌤은 어떤 습관이 있어요? 저도 이제 손쌤처럼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게끔 사실 그걸 굉장히 바랬는데 아이가 잘 따라주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엄마가 너 스스로 계획하고 이렇게 실행을 해라 라고 했는데 집에 제가 없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제가 그래도 계속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책을 읽고 그것을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만드는 활동들을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일기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기 쓰기나 여행을 갔다 오면 여행기를 쓴다거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다거나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쓰면서 좀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자기주도 학습의 기본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데 습관으로 만들긴 쉽지 않아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그걸 하면서도 제가 꼭 체크하는 건 영어 책 읽기예요. 영어를 사실 유학이라고 해서 안 한 건 아닌데 책을 읽는다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엄마의 도움이 이렇게 필요했구나라는 거를 요즘 좀 느껴요. 어머님들이 저희 영상에서도 있지만 책류가 책 뭐 중요한 거 다 아셔서 저희도 사실 한글책 남부럽지 않게 읽어준 근데 그만큼의 영어책을 내가 읽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근데 영어책은 그다지 그렇게 네 과제로 생각해요. 그래서 즐겁게 좀 즐기는 것보다는 꼭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애가 불안해지고 막 이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너무 이렇게 즐기는 책 읽기를 함께 좀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책이나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꾸준히 습관을 잡아주는 것도 아이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게 아마도 우리가 어렸을 때 못 잡아줬던 것들 혹은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유아기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다면 그런 어머님들께 이 부분은 학습적인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놀이를 하지만 거기에 알파로 해주면 학습적인 부분이 커서도 유지되는 거 도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굉장히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영상 보면 네 우리 영상대로만 따라온다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생엔 글렀어.
더더군다나 하나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에서 영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사실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엄마가 조금 더 잡아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제 뭐 아이가 배워온 단어들을 집에 와서 한 번씩이라도 더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주변에 보이는 사물을 영어로 바꿔서 단어를 한 번씩이라도 조금 짚어본다든지 그랬으면 지금 아이가 좀 영어 단어를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영어의 노출을 조금 더. 저도 좀 비슷하긴 한데, 저도 이제 그때 직장 생활을 다닐 때는 정말 오가면서 CD 틀어준 게 다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그리고 이제 뭐 몇 번 책 오는 것 같고, 이제 뭐 몇 번 이렇게 뒤적뒤적 했던 게 다인 것 같은데, 그때 조금 더 아이의 복습 차원에서 좀 엄마가 좀 더 많이 좀 노출을 시켜줬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학습적인 부분을 얘기해서 네. 영어에 꽂히고 있잖아요. 결국 근데 기승전 영어로. 그렇죠. 이게 커서도 그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초등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과목들이 늘어나고 그 중에 또 영어까지 이게 유지가 아니라 상승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리딩도 높아지고 모든 것들이 유지 혹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서 영어를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영어의 포커스가 아니라 전인 발달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영어는 수단이나 혹은 문화의 한 귀퉁이, 하위 요소일 뿐이지 이게 전체가 될 수는 없거든요. 아이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키워야 돼요. 저희는 이 많은 것들을 키웠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커가면서 학교에 와서 하던 것들 중에서 그래도 많은 교과목들이나 학습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만약에 얘기를 해준다면 그 유아기에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영어를 시작하는 거 혹은 놀이 삼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것들은 엄마가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우린 그걸 하지 않았다 라는 성찰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 기간에서 모두 다 활용하고 있는 영어 수업 어떻게 엄마의 손이 얹혀지면 더 큰 시너지가 나는지 그 방법 저희들이 깨달은 거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 많이 도움되는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요. 기대하시고 그 영상 참고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모든 엄마표가 완벽히 엄마의 손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하면 잠순에도 결국은 거기서 다 알려주고 엄마는 CD 틀어주고 미디어 틀어주고 책 빌려다 주고 이게 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간 영어 같은 경우는 교재가 다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엄마들이 어떤 팁을 줘야 되는지 요거 다음 영상에 하시면 네, 엄마들한테 큰 도움 되고 김쌤이 아이들한테도. 그랬죠? 교재 선정만 해도 50은 먹고 들어간다고. 네, 맞아요. 네. 그게 교재 선정이 진짜 힘든 거예요. 엄청 왜냐하면 어렵죠. 엄마도 그거를 알아야 되고 아이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기간 교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꿀팁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